우리 어머님도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솔직히 하고 싶은 거. 근데 저희가 자식을 잃고 정말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저희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먹어줘요. 또 잠이 오면 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저희가 아닌 다른 엄마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저희 귀에 들어와요. 이렇게 저 엄마들은 새끼 잃고는 먹고 살도 찌네? 아이고 물도 먹네? 막 그런 말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떤 연병할 여편네가 그따위 소리 한답니까? 그럼 저희도 사람인데 저희는 진짜 안 먹고 싶어요. 진짜 새끼 잃고 진짜 모든 걸 다 하나 다 잃었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는 정말 저희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뭘 먹으면 나를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전에는 맨날 먹으면 한 2시간씩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뭘 먹으면 그냥 막 스트레스처럼 막 먹어요. 그러면은 이 운동을 안 하지, 이 숨쉬기만 하고 있지, 이러니까 이게 살들이 막 부어서 막 이게 살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다른 엄마들은 지나가면서 저 유가족들은 뭐 새끼 잃고 살만 디렉디렉 쪘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웃으면 또 웃는다고, 엄마 자식 잃어놓고 또 저 사람들은 모여서 웃고 있냐,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을까, 막 이런 말들이 막 들어와요 저희 귀에. 그러면 성격 파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 가족들한테 사람 취급 못 받아서 그래.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고 괜히 남들 상처내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그 인간들 집에서 대우 못 받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그게 참 큰 상처고, 또 그 외의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족 엄마들끼리만, 우리 엄마들끼리는 흔히 서로 같은 마음이고 같은 아픔을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는 웃을 수 있고, 또 새끼들 막 자랑하게 되면 웃을 수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하지 바깥에 나가 다른 사람들 만나서는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맨날 슬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표정을 관리를 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막 차단이 되고 안 만나지고 그냥 겨우 그냥 우리 그냥 저희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활동가 하시는 분들, 겨우 그런 분들만 만나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웃에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새안경 끼고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이들 자식 잃어서 그 보상금을 잘 먹고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나 들을 때는 상처는 이게 딱지가 졌는데도 또 거기에 던져지면 또 아파요. 그런 말이 못이 돼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은 매일매일 다니면서 나가면 나갈수록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아픔만 있지만 활동하다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들어와요. 참 집에서나 있지, 왜 나오지, 왜 또 대모지, 왜 또 저런 걸 하지, 막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억울한 아이들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 그래야지 우리가 놀러 가면서 일단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발 그런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정말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숨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먹는 거고, 자는 것도 우리 내일이 돼야지, 오늘이 가고 내일이 돼야지만 또 밝힐 수 있는 거.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뭐 밝힌다고 했는데 밝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배가 올라왔지만 진상규명 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답답하고 너무 억울한 것도 많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들도 지금 상황이 막 모든 게 다 척척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뭐가 이렇게 숨길 게 많은지, 지금도 이제 배가 올라왔는데도 해수부나 이런 관체 기관에서는 막 숨기려고 하고 확 그냥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없고 하니까 거기 가서 관리하는 것도 답답하고 막 모든 게 지금 막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시민들은 해결했잖아, 배 올라왔잖아, 이렇게 막 던지는 말이에요. 거기 와서도 얘들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죽었대, 왜 이래, 막 이런 말을 하고 막 이러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다닐 때. 근데 당신들은 그냥 위로라고 던진 말들인데 저희들한테는 그게 막 비수가 돼서 꽂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견뎌야 되니까 이제 견디면서 다니는데, 제발 저희 부모들한테 그런 좀 상처되는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지금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지금 버티고 견뎌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우리 부모들한테 좀 제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고, 왜 먹니, 왜 있니, 막 이런 거 막
무슨 조금 엄마들이 좀 무슨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 어머 쟤는 막 그런 가방 들고 다니네 막 이런 편애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러는 막 그러니까는 한 가지부터 10가지 모든 게 다 안 들어야 되는 말들은 더 잘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더 막 상처가 되고 힘드니까 이걸 견뎌야 되나 하루에도 막 몇 번씩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3년 됐으면 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런 말도 많이 해요. 그래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자기 가족들한테 존중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남한테 상처되는 말하는 사람들 치고 그 본인이 정말 자신감 있고 인격적인 대우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받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저는 6월 10일 날 그 2학년 열사 어머니 그 어머님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잘생긴 아들 그 미래가 창창했던 그 명문대 학생을 그렇게 잃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저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 굉장히 품체도 좋으시고 되게 당당하시거든요. 세월호 엄마들이 사건 이후에 포기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혹은 그냥 보상금 받고 흩어져 버렸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만든 분들이 이 세월호 어머님들이에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되게 중요한 건 문재인을 만들어낸 국민들,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들, 그거 만든 거 어머님들이잖아요. 그죠? 세월호 유가족이 없었다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의 민주투사의 완결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 어딜 가서나 우리는 정말 세월호 유가족이라기보다 세월호 투사라고 부르시고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사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있다. 민주화 최전선에 서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탄핵 처음이었어요. 이승만이, 박정희가, 전두환이, 노태우가, 김영삼이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이명박까지. 근데 탄핵 처음이었어요. 세월호 엄마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사이고 정말 역사를 진일보시킨 분들이기 때문에 저같이 생각 있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옷 입고 세월호 투사들은 예쁘게 옷 입으면 안 되냐고. 예쁘게 옷 입고 당당하게 다니세요. 그리고 누가 못된 소리 하면 너 망치 부인 알아? 내 친구 망치 부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자꾸 이러면 잃는다? 그럼 제가 갈게요. 가서 손 좀 봐드릴 테니까 제 전문이 벽돌 꽂고 볼펜 꽂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제가 뭐 이런 말로 몇 마디 한다고 풀어질 상처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그렇게 응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 모자란 사람들 때문에 절대 지치지 마세요. 우리 은정이 생각하고 그죠? 우리 은정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은정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은정이 어머니 만났는데 혹시 우리 은정이 어머니께 위로가 될 만한 말씀 드릴 만한 분 없으시죠? 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은정이 어머님이 이 많은 상처를 딛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은정이네 가족이 은정이 오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정이 아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정이 엄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은정이 어머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단원과 약전 읽기는 끝났고요. 이제 우리 영만이 어머님 좀 오셔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오는 거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하는 거 어머님들한테 부담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저희 기업 저장소도 알려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언론이든 저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진실을 말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너무 좋은 시간들입니다. 저희한테는 저희 또 소중한 아이들 오늘 지혜랑 은정이 너무 예쁜 아이들의 이야기도 저희도 이렇게 엄마들은 매일 만나지만요 사실은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약전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도 더 깊게 알게 되고 엄마랑도 이런 교제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면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 목소리 잘 들리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린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일단 목포 신앙 쪽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신앙은 지금 엄마들이 저희 가족분들이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박 4일, 4박 5일로 일정으로 가서 사실 저희가 간다고 해서 저희가 선체에 가서 뭐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저 지켜볼 뿐이지만 어디서 지켜보세요? 밖에서 이제 자기가 밖에서 있으면서 하루에 10시하고 3시에 2번 그 선체 수색하는 그 배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다예요. 사실은 그 안에 배 선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선체 수색이 사실은 지금 거의 90% 이상 거의 수색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1차로 수색이 거의 종료가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색이 종료가 되면 정밀 수색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또 큰 난항에 걸쳐 있는 건 세월호 선체에 들어있는 그런 자동차, 화물 이런 것들이 지금 180여 대 가까이 화물이 지금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화물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겠지만 철근도 몇백 톤, 400 몇십 톤이 철근 420톤인가 철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부피가 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월호 선체가 자연으로 현재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수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색하는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나 이런 큰 화물차 이런 것들을 꺼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논의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사실 처음부터 세월호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 달라고 했던 거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저희들이 심적인 어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선체를 통해서도 분명한 그런 진상규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규명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그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기관실이든 아니면 선체 그 외부의 어떤 충격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정확한 어떤 규명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선체를 인양하기를 요구를 했지만 물론 그렇게 올라왔는데 많은 선체의 어떤 타공이나 구멍 뚫고 지금 선체를 수색하면서 진입로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구멍들을 사실은 뚫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화물칸도 분명히 수색을 해야 되는 게 분명은 하거든요. 화물칸에 있는 자동차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분명히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수색을 할 건데요. 지금 선체가 그렇게 자연으로 누워있는 관계로 화물차나 이런 거를 그냥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이야기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체를 3층에서 5층까지 선실들이 있었던 거를 일단은 절단을 떼어내는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통째로 분명히 떼어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등분을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분해를 분명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배를 갖다가 원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모형대로 턴오버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위에서 화물을 꺼내는 방법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아마 지금 전문가든 저희 가족협회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수부랑 여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유가족 미수습자 네. 9명 중에서 지금 확인된 건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분들 수색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지금까지 아직 새로운 어떤 이렇게 뼈 조각이 나오지 않은. 얼마 전에도
발견이 되긴 했다 하는데요. 네. 그것이 너무 조각이 작다 보니까 DNA나 이런 검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 조각이 너무 작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체에서 지금 뭐 뼈 조각이 나온다고 아무튼 일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DNA를 분명히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너무 이게 뼈의 일부가 너무 작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이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것이 다 좀 일부 이런 뼈 조각이 남아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아니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5명의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럼 영원히 가족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뭐 다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체 내에 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화물칸으로 혹시나 이렇게 유실이 거기 구멍이 화물칸으로 연결된 곳에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혹시 유실이 유실될 수도 화물칸으로도 유실이 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배를 보시진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배를 저희는 이제 그 3시, 뭐 10시, 3시에 들어가면서 볼 때 처음에는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배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본 결과 배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그 자연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밑에가 거의 뭐 김밥 옆구리 터진 것처럼 다 터져서 구멍이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리프팅 빔이라고 배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넣었던 이렇게 받침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집어넣은 곳에는 이게 물론 받치고 있으니까 배가 찌그러졌겠죠. 여기 들어가면서 이게 찌그러지고 그 받침대가 2개가 있을 경우에 받침대가 없는 공간에서는 말하자면 뭐 살이 밀려서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난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혹시 그런 유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유실망이나 이런 게 정말로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주변 둘러볼 때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셔도 됩니까? 카메라는 지금 저희가 그 수색하는 거는 지켜는 보고 있어요. 그 수색하는 아니 그 주변을 이렇게 가까이 촬영하는 촬영하는 거나 하는 것도 저희 416 미디어 연대 가족 그 연대 그 기록팀들이 사진 기록팀들이 들어가셔서 그런 내부나 이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찍어놓고 있고 현재도 작업을 하는 것도 주변에서 뭐 특이한 그날 뭐 다른 어떤 특이한 작업이 시작이 되거나 그러면 그 카메라 감독님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계시면서 계속 찍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에 선체 수색하는 내부에도 하는 곳곳 구역구역마다 CCTV를 지금 설치를 해서 밖에서 그 특조위 활동하셨던 조사관 그 선생님들 분들이 일주일씩 교대로 오셔가지고 그 CCTV를 저희 가족들이 또 할 때도 있고요. 그 CCTV를 직접 지켜보고 수색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그래서 가족들이 일주일에 아무튼 2번 그렇게 교대로 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여기 저희 기업저장소에서는 엄마들이 일주일 단위로 조금 먹을게요. 일주일씩 가가지고 그때 가기 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세월호 안에서 나오는 유류품들도 상당해요. 물론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그 아이들의 유품일 수도 있는 그 하나하나 물건들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품들을 저희 가족들이 직접 일주일에 2명씩 내려가서 엄마들이 유품 올라온 거 수색대에서 올라오신 유품을 직접 저희가 사진 찍고 기록하는 일을 지금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그 유품을 지켜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든 부모들인데 그것들도 해수부에서 배가 올라오면서 어떤 특별한 이런 계획이나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기록이 뭔지 뭐 유품이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래도 이 기억저장소라는 곳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 이것이 정말 역사의 큰 어떤
아픔으로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미래의 사람들에게 이런 안전에 대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했던 일이고, 그런 것을 중요성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만, 그런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외부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유류품 뭐 보관을 하거나 보존을 하는 그런 곳에 국립 뭐 국가의 그런 유물 관련된 곳에 저희가 견학도 몇 번 다녀오고 하면서 이 세월호 유품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저희가 참으면서 사실은 가서 일주일 동안 부모님들이 그 유류품을 직접 나오는 거를 다 지켜보고 사진 찍고 기록하고 있는 하는 일들을 지금 했어요. 근데 이걸 막 어떤 가정들로 이렇게 나눠준 것도 있던데. 네, 이제 그래서 그게 유류품이 올라오면 일단은 다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다 사진을 찍어서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있고요.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곳에서 뭐 신발이든 뭐 의류든 그런 보면은 부모님들은 분명히 자기 아이 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찾아가시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6개월 정도, 그게 보관 기간이 원래 그 뭐 유류품 그 법에 의해서 6개월 정도 보관, 6개월까지 보관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찾아가지 않으시거나 그러면 국가 뭐 이런 데 기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아이들 거는 아마 저희가 다 어떻게든 다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저희가 보존을 하고, 그러니까 그 보존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또 굉장히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게 그 뻘 속에 그렇게 묻혀 있다가 나온 것들이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상태가 정말 괜찮은 것들도 많아요. 아이들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사진, 뭐 증명사진 이런 것들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 그대로 올라온 경우도 있고요. 물론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사진 얼굴에 형체나 이런 게 없어지고 그냥 하얀 백지처럼 보이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선체에서 나온 것들, 뭐 전자기기라든가, 또 아이들 물론 그 휴대폰과 휴대폰에서 나온 네, 그 휴대폰 이런 것도 전자기기 이런 게서 이제 지금 30 몇 점 정도가 지금 보존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복구 작업, 그 포렌식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아이들이 뭐 이 사고 나는 그런 상황 시점에 뭐 누구와 통화를 했든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든 톡을 뭐 주고받았든 그런 걸 통해서 혹시나 어떤 특별한 그런 진상규명 자료가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저가 지난주 목요일 갔다가 어제 왔거든요. 이 망치 부인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왔습니다. 그거 하나 아니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저희가 은정이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어제 왔는데요. 있는 동안에 이제 선원들의 그 선실 수색을 하는 구역을 수색하는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곳에서 선원들의 그런 다이어리, 또 누구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휴대폰이 이런 게 뭐 많이 한 113점인가 휴대폰이 지금 현재 그렇게 수색이 되어져 나온 것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포렌식 분석을 정부에 안 맡기고 네, 국가수에서 이제 국가수에 맡겨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3년을 지켜보고 이 국가를 겪어본 결과 저희를 맡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강력히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동안에 선체조사위원회 그 전원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8명만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조사관들은 현재 이제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고요. 그 8명이 현재는 지금 선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역할을 현재 뭐 하고 있는데, 그 전원위원회 할 때 그것이 논의가 되고 토론을 하면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그걸 지금 민간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국가수에서 하는 게 지금 민간에서 지금 복원 중에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복원을 하고 얼마 복원은 전에 알겠죠. 정확하게 2개는 복원이 되고 2개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언론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선생님 거 휴대폰 포렌식 한 거에 있어서 이제 그 다 뭐 여러 가지 문자는 모르겠지만 뭐 교감 선생님은 뭐 가지 말자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간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 혹시 문자든 아이들도 역시 그랬을 것이고 그런 통화 목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진상규명하는데 어떤 큰 자료나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게
그 당시에 찍었던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들 영상도 있을 수 예,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네. 자료인데 그래서 그 자료 복원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세월 유가족들이 신경 써서 복원하고 있다. 네. 참 이걸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에서 맡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목포 신앙은 그 정도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거기 미수습자 가족들은 여전히 거기 모여 있는 네, 건가요? 미수습자 가족들은 여전히 이제 지키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고요. 하루빨리 저희들도 사실 같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뿐이지. 밖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로하기 힘든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미수습자 부모님들 만나면 정말 저희들이 괜히 죄인인 것 같고 저희들도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물론 뭐 이런 몸이나 이런 상태들이 너무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로 계셔서 그냥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송 끝나고 여쭤볼게요. 그 부분 끝나고 여쭤보기로 하고, 그럼 이제 목포 신앙 얘기는 뭐이 정도면 혹시 저희들이 목포 신앙에 대해서 뭐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되거나 알고 있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아무튼 다녀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올라왔다고 해서 사실 다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선체를 수색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제대로 된 선체 수색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선체조사위원회는 6월달에 아마 뭐 6월달에 이제 지금 선체조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위원장들과 이런 분들 8명만 지금 선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조사관들은 아마 지금 이렇게 공고 이런 걸 내서 지금 그러니까 네. 특별조사위원회 안에 아니요. 선체조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는 따로 달라요? 있는 거고요. 선체조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냥 선박에 대한 어떤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기구.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세월호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진상을 조사하는 기구가 될 건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따로 분리가 되는 거고, 선체조사위원회는 아마 6월 달에 말 정도에 뭐 결정이 돼서 이게 발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공고를 내서 선체 조사관들의 그런 이력이나 이런 걸 받아서 지금 공고를 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임명이 되면 이제 조사는 한 40여 명 정도, 40명이 좀 안 된다는 인원으로 들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뭐 모든 조사를 뭐 선박을 담당하는 분들 아니면 뭐 따로 그런 뭐 부분적으로 이제 3개 파트로 아무튼 나눠서 조사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거는 발족이 되면 10개월 동안의 조사를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되는 게 9월 달에 상정이 되면 그것도 또 본회의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년 초 정도에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가 만약에 발족이 된다고 하면 이게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년 초에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특조위가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국회를 우리가 동원해서 특조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면 이 특조위는 일종의 정부기구 아닙니까? 정부 산하기구 아니에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인터넷 뉴스로 제가 봤는데 인터넷 뉴스에서도 대통령이 직속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직속 의견이 기관으로 있더라고요.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꼭 국회에서 통과는 돼야 된다고 통과를 그래서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법사위 아무튼 9월 달에 본회의에 올라갈 거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정치나 이런 걸 정말 모르는데 뭐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법사위에 통과되고 본회의에 올라가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닌가 보더라고요. 본회의에서 그게 또 통과가 돼야 되나 봐요. 근데 패스트 트랙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뭐 11월 달에는 그게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는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 패스트 트랙이